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나은의 김세한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득을 깎아준다고 했던 이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무사님, 인적공제가 뭘까요? 네, 인적공제는 이름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해주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거는 결국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같은 돈을 벌었다고 무조건 똑같이 세금을 걷기만 하다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A는 혼자 살아요. 근데 이제 혼자 사는데 연봉이 한 5천만 원을 벌어서 혼자 먹고 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B는 똑같이 연봉 5천만 원인데 어머니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동국인 줄 알고 자녀가 5명 있습니다. 자식이 5명인데 이제 혼자 벌어요. 이런 경우에는 연봉이 똑같이 A와 똑같이 5천만 원이지만은 세금을 똑같이 매긴다. 이건 좀 상도덕에 어긋나죠. 네, 세금이 좀 선을 넘는 겁니다. 네, 세금이 선을 넘는다. 네, 그렇죠. 모든 세금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조금 만든 공제가 인적공제일까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벌어들이는 돈만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즉 부양가족이 많으면은 이런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겠다. 소득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해주겠다. 이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많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연말정산 할 때 항상 나오는 의미가 기본공제 대상자란 말이 좀 나와요. 네. 혹시 이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국가가 어떤 사람들이 소득공제에 이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정해놓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준에 범위가 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 그 범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매달 용돈을 줄 테니까 너 내 부양가족 해라 라고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국가는 과연 이걸 부양가족이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은 나, 너, 그리고 위, 아래, 옆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본인이 되겠고요. 너는 배우자가 되겠고 위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자녀분들, 옆은 이제 형제자매까지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배우자의 위아래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형제자매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배우자의 조금 부모님까지도 네. 공제 혜택 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나, 너, 그리고 위아래, 옆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또 되지는 않아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소득 요건 그리고 나이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예로 들면은 연봉 제가 5천만 원 버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자식들이 막 5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효도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한 명은 이제 갑자기 아동 모델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둘째 아이는 꼬마 유튜버를 찍는데 이게 떡상해가지고 잘 되고 이러면은 좋네요. 네, 좋죠. 네. 부모님도 부동산 월세 수입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소득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이제 각자가 다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오는 거지 내가 벌어가지고 다 부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국가도 이건 못 참죠. 못 참는다. 즉 이러한 부분에서 소득 요건을 정해 놓습니다. 결국에 본인 밥벌이 하시는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라. 네. 약간 이런 의미로 좀 들리는데 네, 그럼 그 밥벌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어떤 기준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준을 좀 잡고 있나요? 우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한 달이 아니고 1년 기준, 1년 전체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상 국가는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잠깐 이제 소액으로 번 것은 빼고 이제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 참고로 이 소득 요건은 그 나인 본인 빼고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 배우자, 그리고 위아래, 부모님과 자식들, 옆인 형제자매 분들이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급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조금 자세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그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득금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득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봉이라던가 급여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소득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부분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사업자라면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부분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근로자 여러분들은 수입이라면은 연봉이나 급여를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용한 카드 쓴 것들은 빼주지 않아요. 사업자들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다고 좀 전에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근로자는 왜 안 빼주냐? 그럼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당연히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그래서 나온 게 근로소득 공제라는 개념입니다. 사업자들은 사업용 비용을 빼주지만 근로자들은 이제 카드 쓴 건 연봉에서 빼주지 않다 보니까 국가가 이 정도 연봉이면은 이 정도 금액을 정해서 이것만 빼주겠다라고 정해놓은 게 근로소득 공제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바로 근로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적어도 네, 이 근로소득 공제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일용 근로자분들은 위에 소득에 잡히지 않아요. 일용 근로자분들은 분리과세라고 해서 그날 정산이 되고 끝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 않고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 소득이 일용 근로자인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인지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소속회사에서 좀 다르게 신고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1년 동안에 이 일용 근로소득만 있다면 아무리 많아도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우리가 1년 동안 근로소득만 있으셨다. 그런 근로자들은 총급의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중에 소득 요건을 좀 알아봤는데 네. 나이 요건도 좀 있지 않나요? 예, 맞아요. 소득 요건뿐 아니라 나이 요건도 있습니다.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밥벌이를 스스로 해라 라는 의미가 될 텐데 즉 돈 벌 수 있는 나이라면은 놀고 먹으면은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 이제 만 20세에서 60세 사이라고 정해놓고 있고요. 이제 국가에서는 만 20세에서 만 60세 사이 나이라면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고 이제 본인이 나가서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벌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해당하시는 분들은 20세 미만이거나 네. 60세를 초과하는 분들에 네, 맞습니다. 대해서만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거네요. 네네. 네. 단 이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따지는 건 아니고 이제 나 본인과 너 배우자 그리고 이제 장애인, 중증환자나 국가유공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나이를 따지질 않아요. 물론 본인과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고 네. 또 이제 계속 부양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가정을 위해서 한 분이 이제 가정에만 계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주부로 계신다던가 그런 상황을 국가에서도 이해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나이와 무관하게 아무래도 비장애인 분들보다는 좀 생계를 챙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양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네. 그 즉 위아래 옆인데 이제 부모님이라던가 아래 자녀분들, 옆분들, 형제자매분들 네. 같은 경우는 나이를 다 따지게 됩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직계 네. 존속 이제 부모님분들은 이제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아래 직계 비속인 자녀분들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옆 형제 자매들은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들어가는데요. 만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이제 만 60세 이상이 되면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면은 한 분당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설명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좀 있을까요? 네, 배우자와 이제 위아래 그러니까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설령 같이 살지 않더라도 네. 국가에서는 그래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외 사람들, 옆 형제자매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같이 살아야 돼요. 즉 생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계 요건도 좀 따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 기본공제 150만 원 말고도 추가로 더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추가 공제인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추가로 해당이 되면은 공제를 더해주는 게 있어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이름도 추가 공제가 되겠고요. 뭔가 느낌부터 좀 좋긴 할 것 네. 같은데 이 추가 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빠르게 안내를 드리면은 첫 번째로 경로 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이면은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장애인은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와 그리고 국가요금자 등도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로 부녀자 공제가 있는데 이제 근로하는 여성에 대한 추가 공제인데 본인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네 번째로는 한부모 공제인데 편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되는 부분으로서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 부녀자 공제 50만 원과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린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해당이 되면 당연히 금액이 네. 더 큰 이제 100만 원짜리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공개 중 가장 기본인 기본공제 중에 기본공제, 인적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좀 알아봤고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추가 공제도 조금 챙기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이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